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귀속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동시에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죠. 이런 위기가 확대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대서양으로 보냈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 시간으로 29일 USNI를 통해서 해군 최신의 선진 항모인 USS 제럴드 포드호를 오는 10월 3일 대서양 작전구역에 전개해서 북대西洋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의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USNI는 이어서 이번에 유럽에 배치되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은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2함대의 작전 지휘 및 통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은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에 정식 배치될 예정입니다. 건조 비용만 133억 달러, 그러니까 19조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제럴드 포드함은 항공기 최대 75대를 탑재할 수가 있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항모보다 적은 약 4,500명의 승조원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식 사출기와 미사일 운반용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작전 능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USNI는 이어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은 이 대서양의 작전구역에 도착하는 즉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의 9개국의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60대, 또 병력 9,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USNI는 또 훈련은 방공, 대잠수함전, 대기뢰전, 분산해양작전,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릴 커들 미 함대전력사령관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번 전개는 하나의 대서양이라는 지휘통제 개념을 활용해서 동맹과 우리의 관계와 역량, 그리고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실한 건 이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대서양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나토의 단합된 군 역량을 과시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들리 마틴 미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은 AP통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 지역을 침범한다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긴장을 끌어올릴 경우에, 핵무기를 말하는 거죠, 상대해야 되는 우리의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4곳을 강제 병합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해오면 러시아 본토 공격과 같은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미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 러시아의 푸틴이 진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동안에 러시아가 대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및 나토군이 직접 참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핵무기 보관소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경고를 하고 맞대응도 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려 한다면 결국 미국과 나토 동맹이 직접 러시아에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대서양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유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역시 러시아의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대국민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령자 축출이 평화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서 푸틴이 대통령인 이상 러시아와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천명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가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나토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정회원 가입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 협상 불가를 외치는 것은 푸틴이 지난 2014년 이 크림반도 점령 때 같이 일단 도네츠크 같은 4개 지역에 대한 병합을 완료한 다음에 러시아 내부에는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유럽 측에게는 4개 합병 지역에 대한 러시아 영토 인정을 대가로 해가지고 휴전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푸틴이 권좌에 있는 한 러시아하고는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목표가 이제는 이 러시아 점령지 수복을 통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푸틴을 권좌에서 몰아내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4곳에 대한 합병 승인 이후에 쓸모없는 주민투표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은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최신의 항공모함까지 유럽으로 보내면서 전쟁 불사 의지를 다지고 있고 나토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푸틴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일단 푸틴은 지금 초조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돈바스의 길목인 리만을 하루 이틀 내에 탈환하거나 완전히 포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시간으로 30일 이 러시아군이 리만 인근에 부분적으로 포위되어 있고 정착촌 탈환 작전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평가에서 리만이 수일 내에 함락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푸틴의 강제 합병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ISW의 전황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포위함에 따라서 러시아군은 리만 주변 진지에서 계속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스틴 브룬크 영국 국방 및 안보 싱크탱크인 이 왕립 연합서비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이 우크라이나가 리만을 탈환하는 것은 푸틴의 합병 주장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룬크는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흔들린 러시아군에 대한 사기 저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리만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러시아가 합병을 이미 선언했던 도네츠크 지역이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의 체면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추락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을 한 지역이 우크라이나에게 완전히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푸틴이 갖는 하나의 고민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기 4곳에 대한 병합을 선언하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사기 같은 이 시도를 규탄한다 그러면서 군사력 강화와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랄드 포드 항모전단을 유럽으로 급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 동맹국들과 합동훈련을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이건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푸틴이 이 러시아 군대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푸틴은 지난 21일 전시동원령을 통해서 30만 명의 예비군을 충원하기로 했고 11월 1일부터 추가로 12만 명의 가을 징병을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징병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다라고 애써 밝혔습니다만은 이 푸틴의 잇따른 징병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러시아의 군사력은 이미 패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상 전력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졌고요. 공군 전력 역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완전한 종이 호랑이 그 자체입니다. 그런 병력으로 미군과 나토군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핵무기도 육해공군의 군사력이 뒷받침해 줘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쏴 초토화시켰다 해도 육군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미군의 정찰 능력은 이를 간파하고 있을 것이고 설사 핵무기를 발사했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에 역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러시아 최후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푸틴 역시 이 축출당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군부는 러시아군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푸틴의 미친 짓에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